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고온건조한 산타아나 강풍으로 캘리포니아주 곳곳에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가주 최대 전력회사인 PG&E와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사가 산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줄줄이 강제 단전 조처에 들어갔습니다. 산불 피해가 확산되면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4일 L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정부 당국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전력회사들의 강제 단전 조처는 잘못된 대응 방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할로윈을 약 일주일 앞두고 타운을 비롯한 LA 곳곳이 할로윈 분위기로 들떠 있습니다. 대형 할인 매장과 코스튬 매장은 일제히 할로윈 코스튬과 소품을 내놓고 고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이슈들을 신속히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고온건조한 날씨에 강풍을 동반한 산타아나 바람으로 캘리포니아주 곳곳이 산불 피해로 얼룩졌습니다.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서 PG&E나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과 같은 최대 전력 회사들은 잇따라 가주 전역에 강제 단전 조처를 시행하면서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돼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4일 L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온건조한 날씨 속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정부 당국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전력회사들이 산불 피해를 막는다고 전력을 중단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면서 날선 비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24일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주지사 집무실에서 산불 피해 상황과 캘리포니아 전력회사들의 강제 단전 조처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전력회사들의 강제 전력 공급 중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올해에만 약 7,5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병원과 터널을 포함한 주요 도로에 긴급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예비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최근 산불 발생 위험에 따른 PG&E와 남가주 에디슨사의 강제 단전 조처는 고객을 뒷전으로 한 채 주주들의 눈치만 보던 전력회사들의 잘못된 경영으로 야기된 결과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It's more than just climate change, and it is climate change. But it's more than that. As it relates to PG&E, it's about decades of mismanagement. It's about focusing on shareholders and dividends over you and members of the public. It's a story about greed, and they need to be held accountable. 뉴섬 주지사는 PG&E의 경영 미숙을 지적하는 한편 남가주 에디슨사와 샌디에이고 가스앤 일렉트로닉 등 남가주 전력회사들이 산불 대비책 구축을 위한 주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협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주지사는 전력회사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주정부와 공조하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And SDG, they better get serious about partnerships with the state of California for months and months. For close to a year now, we've been meeting on a consistent basis every damn week with these guys, laying out protocols, and they're not meeting those protocols. 뉴섬 주지사는 올해 예산 10억 달러를 투자해 철저하게 산불 발생에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에 참석한 톰 포터 캘리포니아 산림소방국장은 추가 인력과 장치, 시스템으로 인해 기후 악조건 속에서도 최근 수주사에 발생한 1,300여 건의 작은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산불 시즌에 발화하는 크고 작은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오는 31일은 할로윈데이입니다. 다양하고 기발한 코스튬으로 거리를 누비면서 추리골추릿을 벌이는 할로윈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겐 어느 명절보다도 들뜨고 신나는 날입니다. LA론도 할로윈 분위기로 들떠 있는데요. 한인타운과 헐리우드의 할로윈 코스튬 그리고 소품 매장들을 남궁솔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 아이들이 귀여운 유령이나 괴물로 분장해 이웃을 찾아다니며 트릭 오어 트릭을 벌이는 할로윈은 젊은이들에게는 이색적인 복장으로 파티를 벌이는 유쾌한 날입니다. 각종 코스튬 매장이 밀집해 있는 할리우드 거리의 상점들은 할로윈을 앞두고 저마다 마스크와 가발 등 할로윈 소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할로윈 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대형 할로윈 코스튬 매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문 화장품과 의상, 탈 등 다양한 소품들로 인해 할로윈을 준비하는 손님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와 똑같은 기괴한 각종 할로윈 소품들로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 속 등장인물의 의상을 똑같이 재현한 다양한 의상들이 매장 내에 즐비해 있습니다.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코스튬은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 말레피센트와 같은 최근 개봉한 영화 속 주인공들의 코스튬이라고 매장 직원은 전했습니다. 매년 꾸준히 인기 있는 품목은 역시 할로윈의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맞는 호러 코스튬입니다. 호러 코스튬뿐만 아니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코스튬 역시 찾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할로윈을 즐길 수 있도록 영유아를 위해 맞춤 제작된 할로윈 코스튬도 눈길을 끕니다. 타운 내 대형 할인 매장에도 할로윈 맞이 화장품과 소품, 엽서 등 다양한 할로윈 소품들이 들어서 고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TV 남궁설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미국 대학과 대학원 졸업 유학생들의 OPT에 대한 강화된 새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까다로운 OPT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OPT를 통해 미국 내 기업에 취업할 경우 전공 과목과 맞게 될 업무의 연관성을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전공 과목과 업무 연관성이 떨어질 경우 유학생들의 OPT 취업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LA시의회가 전동 스쿠터의 주차구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시교통국은 전동 스쿠터를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며 교통국은 이를 위해서 버드와 라임, 그리고 리프트 등 전동 스쿠터 회사들과도 논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 설립 33주년 기념 연례 기금 모금 만찬이 지난 23일 LA 다운타운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성황리 열렸습니다. 만찬에선 노광길 한미은행 명예이사장이 공로상을 받았고 푸드트럭 신화를 쓴 스타 셰프 로이채 씨가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상수도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시 식수에서 암과 뇌 손상, 임신 합병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70개가 넘는 인체 유해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한인 청소년들의 주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리더십 멘토링 데이 행사가 다음 달에 개최됩니다. 한국계 미국 시민연맹이 마련하는 리더십 멘토링 데이 행사는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메릴랜드 포토맥 소재 허버트 후보 중학교에서 열립니다. 페이스북이 베이 지역과 캘리포니아 등 전국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2만 유닛의 저소득층 주택을 지어 교직자, 간호사 등 회사 근처에 사는 직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애틀 지역의 임금이 지속적으로 급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애틀 광역 지역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평균 연봉이 4%나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평균 연봉 인상률인 2.6%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한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로그인 코리아 시간입니다. 한국의 최여은 앵커 연결합니다. 한국 내 이슈를 만나보는 로그인 코리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두 정상이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에게 한일 관계 개선 과정에서 정상회담 개최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다만 아베 총리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박 3일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이 총리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정상회담이 거론됐느냐는 질문에 거론됐다는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정상회담에 대한 저의 기대감을 가볍게 말씀드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나 장소에 대한 언급 없이 저의 기대를 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들으셨다고만 밝혔습니다. 이 총리 발언에 대한 아베 총리의 답변은 별도로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번 방일 성과에 대해선 현안에 관해 말씀드리면 여전히 상황은 어렵게 얽혀 있으나 제가 이틀 전 이 비행기를 타고 있었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희망이 조금 더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가 상황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 당국 간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한 건 약간의 변화라고 저는 받아들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총리는 그동안 비공개로 간헐적으로 이어져온 대화가 이제 공식화됐다며 아베 총리의 발언 속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았고 대화가 지속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으니 공식화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아베 총리의 배려를 느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아베 총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일본에 대해 많이 아시는 이 총리께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했고 저와 작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나는 등 개인적 인연을 언급해 주신 것을 작지만 배려라고 생각했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을 써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진 2019년도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표창의 의원은 한국 현지 시간으로 24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랜 고민과 가족회의 끝에 총선 불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지 약 열흘 만입니다. 표 의원은 별도로 첨부한 글에서 사상 최악 20대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 방식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를 시작하면서 초심을 잃게 되면 쫓아내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며 상대 정파가 아닌 중립적 시민 혹은 저를 지지했던 시민들에게서조차 실망했다는 말을 듣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고 4년의 임기를 끝으로 불출마함으로써 그 총체적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지난 15일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에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연이은 불출마 선언에 정치권에서는 극단의 여야 대치를 부른 조국 정국의 후폭풍이 부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력하게 조국 엄호를 밀어붙이는 당 지도부의 요구에 따라 조국 수호대를 자처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회의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불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과 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를 담당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당내에서 조국 지키기의 최전선을 지켜왔습니다. 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국 사태에 대해 도저히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갈등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중진을 중심으로 한 총선 물갈이를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던 민주당은 연이은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결정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초선 의원들이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이유로 국회를 떠나는 게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부는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 달 5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방한은 취임 후 처음 동아태 지역을 방문 중이던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국무부는 스틸웰 차관보가 방한 기간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전략의 협력,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효력 상실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갈등 와중인 지난 7월 방한 시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들의 해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지 않은 시점이고 한국 역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리기 전이어서 지금과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8월 22일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강한 실망과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후에도 지소미아 유지 입장을 꾸준히 표명해왔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달 18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이 한일 갈등 해소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적극 관여하고 있다면서도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긴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북미 간 어렵사리 재개된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로 어려움에 처한 비핵화 해법을 놓고도 의견 조율이 예상됩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16일 상원 청문회에 나와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안보 이해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해 북한이 강하게 요구해온 안전 보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방한은 오늘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정된 아시아 6개국 방문 일정 중 하나입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오늘 25일부터 27일까지 후지산 대화로 알려진 미일 간 연례 비즈니스 정책 대화에 참여한 후 27일부터 30일까지 미얀마를 방문합니다. 또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말레이시아를 차관보 자격으로 처음 방문합니다.
이어 5일까지는 제35차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을 찾습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어 방한 일정에 오른 뒤 7일 중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간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한국TV 뉴스는 항상 한인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